안녕하세요. 수능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오늘은 2023 학년도 대수능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에탄올은 기억이다. 기억,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이 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염화칼슘을 물에 용해시키면 열이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탄소화물이다. 요거 정의가 뭐죠? 탄소를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염화칼슘은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때문에 이거 탈락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이주기 원소 XYH 원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루이스 전자염식이 원자가 전자를 나타나는데 Y의 원자가 전자는 4개가 되죠. 그럼 탄소가 됩니다. X는 6개가 되네요. 산소. 그러면 이렇게 결합. 여기도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Y는 탄소, X는 산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Z는 원자가 전자가 7개죠. 그래서 F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X는 산소, 맞죠? 나에서 단일 결합의 수는 2개예요. 3개가 아니라 2개. 탈락이죠. 비공유 전자쌍 수는 한번 개수를 세어보면 이 결합한 거 빼고 나머지 거 세면 되죠.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나에서는 8. 그 다음에 가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2배가 맞네요.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시다. 지금 네온꼴의 전자를 갖죠. 근데 플러스 1이야. 하나를 잃어서 네온꼴이니까 이거는 나트륨 플러스가 되겠네요.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꼴이에요. 그럼 이거는 산소 2-, 예, 나트륨 플러스. 자, 여기 C는 전자가 하나죠. 요 2개는 하나씩 제공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수소. B는 전자가 총 8개가 돼요. 그러면 산소. 얘 개수 세면 17개가 되네요. 그러면 Cl. 그래서 기억 A는 전성이 있다. A는 금속이니까 나트륨 금속에는 연성, 전성 다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A와 D의 안정한 화합물. A는 나트륨, D는 Cl이니까 AD 맞네요. C2B. C2B는 H2, B가 5니까 H2, 비금속으로 이루어졌죠.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극성 공유결합. 이거는 전기음 송도가 다른 2개의 원자가 결합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음 송도가 크면 큰 놈이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전기음 송도가 작은 놈이 부분적인 플러스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가설을 봅시다.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의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는 다른 분자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럼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여기서 봤더니 HH가 공통인데 F가 전기 음도가 크니까 H는 플러스예요. 여기 C가 크니까 얘도 플러스야. 그래서 부호가 바뀌지 않죠. 이거는 가설과 일치하는데 얘를 봤더니 요거 산소하고 요 산소. 얘는 F가 전기 음도가 크니까 요거는 플러스지만 얘는 산소가 커서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쌍이 이쪽에 있으니까 가설은 옳지 않다. 자, 그러면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이거
부호가 바뀌는 놈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헷갈리니까 원소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 H하고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H. 얘는 산소, 산소. 얘는 탄소, 탄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N, N. 요거는 F, F. 자, H하고 O, H하고 C. 전기음성도는 산소하고 탄소가 크니까 이건 부호가 같아요. 자, 여기 산소, 산소, 수소, 탄소.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산소가 다 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아요, 이것도. 자, 여기 산소하고 F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얘는 플러스로 같아요. 뭐 물론 부분적인 플러스죠. 자, 근데 이제 4번을 보면은 N하고 H는 N이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큰 놈이 마이너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얘는 F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부분적인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네.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시다. 자, 금속 반응하는 내용이죠. 처음 시작이 A 플러스 3N몰이 있어요. 여기에 충분한 양 B를 넣었어요. 그래서 B이온으로 다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러면 한계 시약은 얘인데 이 용액의 전하량 총합은 플러스 6N이에요. 넣어준 놈이 금속이니까 이 전하량은 안 바뀌어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6N이 돼야 돼. 그러면 M은 플러스 3이라는 전하를 가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를 또 넣었어요. C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C이온만 있네요. C 플러스가 XN몰. 그럼 여기도 플러스 6N이 돼야 되니까 X는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M은 1이 아니죠. 3이에요. 탈락. X는 3이 맞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C는 C에서 C2 플러스 산화됐죠. 그럼 환원제지. 탈락이네.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시다. 이제 원소 퍼즐인데 일단 8번부터 14번이야. 그러면 해당되는 게 산소 F,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까지. 그런데 홀 전자가 존재한대요. 그럼 존재 안 하는 놈. 네온하고 마그네슘은 탈락이지.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W가 가장 크고 X가 가장 작다. 뭐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풀어야 되겠네요.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의 B. 그러면 요 산소부터 한번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근데 P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그럼 3개가 되겠네요. 얘가 3개.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채워지겠죠. F가 되면. 그럼 얘는 4개. 얘는 뭐 쓰지는 않겠지만 5개. 나트륨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전자가 하나, 3S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5개예요. 이제 얘가 6개겠죠. 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 Si도 마찬가지로 P에 하나씩 채워지는 거니까 얘도 6개, 얘도 6개예요. 그러면 2, 2, 1이니까 해당되는 놈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네. 요거랑 요거의 관계네. 그럼 제일 작은 놈이 산소가 됩니다. 산소. 얘네들은 알루미늄, Si 둘 중에 하나고. 근데 X가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아야 돼요. 그 작은 게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X가 알루미늄, Y는 Si, Z는 산소. 그럼 W가 가장 크네. W는 F가 돼야 되죠.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보다 더 큰 F. 그래서 Z는 2주기다. 산소니까 맞죠. 네온의 전자 배치.
X는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Al3 플러스. W는 F예요. F 마이너스. 전자수가 같을 때 양성자가 작아야지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가야 돼요. 탈락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Y는 Si이고 X는 알루미늄.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에 비례하죠. 원자과 전자 느끼는 유액전하는.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시다. 가는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T2, 가가 동적 평형. 그 다음에 나는 T3에서 동적 평이네. 나는 T3에서 동적 평형. 이렇게. 그럼 가에서 기체의 양은, 기체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죠. 평형 전까지는. 그래서 T2가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T3일 때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적 평형은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T2일 때 응축하고 증발. T2에서는 가는 동적 평형이니까 1이에요, 이게. 1. 그럼 나에서 응축 증발. 나는 T3에서 동적 평형이니까 여기에서는 동적 평형 전이에요. 그러면 증발이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크겠네. 그럼 가는 1이고 나는 1보다 크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 기억, 니은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을 봅시다. 이주기 원소 옥텟 규칙 만족.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탄소, 질소, 산소, F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 2개면 산소에 해당이 되겠죠. 5. 그러면 요거는 5. 그 다음에 3개는 요 질소, 4개짜리는 탄소. 그래서 가는 H2O, 나는 NH3, 다는 CH4.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죠. 가의 분자 모형은 구분형이죠. 결합각, 다는, 요 메테인은 109.5도예요. 암모니아는 107도. 그래서 맞네요. 자, 극성 분자, 요 극성, 얘는 무극성이죠. 그래서 2가지. 이거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봅시다. 농도 문제예요. 지금 복잡해 보이죠? 문자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일단 표현을 해보세요. 접근하기가 힘들 때는 다 표시를 하는 거야. 뭘 표시하냐? 용액 1. 몰농도가 X몰농도래요. 그럼 이게 X몰농도야. 그런데 A 10ml에다가 물만 넣고 100ml 만들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몰수가 같죠. 그러면 부피 곱하기 몰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X 몰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 A 10ml에는 10X 몰농도야. 근데 여기에도 10X 몰농도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넣고 혼합하였더니 용액 2 100g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몰수하고 여기 몰수가 또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X 몰농도는 얘 부피는 만들어야죠. 밀도가 있으니까. 그럼 D2분의 100 해주면 부피 몰농도는 Y. 둘 다 미리미리 몰이니까 같다고 놓으면 요거 100, 100 지워지면 X분의 Y는 그냥 D2가 되네요. 그래서 D2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봅시다. WX는 다른 주기 원소,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찾기는 힘들죠. 그래서 바로 요거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2, 3주기 13, 15주기니까 될 수 있는 게 붕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Si, 인. 자, 홀 전자수분의 S오비탈의 전자수야. 2주기에서는 S오비탈의 전자수가 4죠. 1쪽 빼고 1쪽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4, 4, 4. 그 다음에 홀 전자는 1, 얘 2, 얘 3. 3주기에서는 6이죠. 6, 6, 6. 이렇게. 그럼 홀 전자 1, 2, 3. 자, 그런데 1대1 같은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1대1이 될까요? 요거 2, 요거 2. 이렇게 같은 게 존재하네요. 근데 얘가 2니까 그럼 얘는 6자리가 어디에 있냐? 요게 6이네. 그럼 이제 선택이 됐죠. 얘가 알루미늄 선택이에요. 그리고 탄소하고 인 중에서 X, Y, X가 원자과 전자가 더 크대요. 그러면 당연히 인이 더 크죠. 인, 여기 탄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세 개를 구했고, 그 다음에 W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X가 인이니까 W는 2주기가 되겠죠. 그럼 2주기에서 탄소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붕소하고 질소 중에서 요 값이 같은 거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뭐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비탈 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9분의 홀 전자 수는 2는 3개니까 3분의 1이네요. 얘가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짜리 찾으면 되겠네. 자, 붕소 어떻게 돼요? 붕소 1s 2, 2s 2, 2p에 하나. 그럼 오비탈이 딱 3개인데 홀 전자가 하나야. 그럼 이게 딱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W는 붕소가 되네. 그냥 요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Y는 탄소니까 2주기 원소. 3주기가 아니죠. 홀 전자수 W 붕소. Z는 알루미늄. 하나씩이네. 같습니다.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B는 X는 인, Y는 탄소. 그럼 인, 아까 여기 있었죠. 전자수가 6이에요. 탄소는 4죠. 그래서 4. 그러면 3대2. 이게 맞네요.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봅시다. 생긴 게 무식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복잡하게 생기더라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에요. 그러면 껍질이 같으면 에너지는 같다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n 플러스 l이 2인 경우는 요거 2s밖에 없죠. 그럼 하나씩 넣어봅시다. n은 2, 그 다음에 n2. s는 l이 빵이죠. ml도 빵이야. 그러면 1이 되네. 이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실제 값이 되는 거지. 그럼 6으로 나눠주면 얘는 3분의 4, 얘는 2분의 3, 얘는 2. 뿐만 아니라 S가 오비탈이 선택이 되면 요게 다 빵이니까 그냥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선상에 없으면 S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S는 아니야. 그럼 n 플러스 l이 3이 되는 경우는 2하고 1, 2p가 되면 되죠. 이렇게. 자, 2p일 때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 n은 2, n 2, l은 1. 근데 2분의 3이 되려면 ml은 빵이 돼야 돼요. 요 세 번째 게 ml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 되려면 2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 ml은 1이 됩니다. 자, 여기 4는 n 플러스 l이 4가 되는 경우는 요거 3 플러스 1이니까 3p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3 플러스 그 다음에 1. 그런데 3분의 4가 되려면 ml은 빵이 돼야 돼요. ml. 이렇게. 자, 이제
나는 3s이다. 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쪽은 다 2p예요. 탈락이죠. 에너지 주기는 가와 다가 같다. 가는 2s, 다는 2p죠. 껍질이 같으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습니다. ml, 가가 요게 ml이죠. 빵, 라도 ml이 빵.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가 제3, 4, 5예요. 근데 5에서 점프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얘는 14족이라는 얘기죠. 14족 탄소하고 Si.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값이 원자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죠. 얘가 탄소, 얘가 Si. 자, 그래서 X는 Si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산소랑 인, 원자 반지름이 누가 더 클까요? 그러면 이 중간에 매개해주는 친구만 하나 표시해주면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산소보다 인이 커요. 왜? 이 사이에 질소를 넣어주면 돼요. 산소보다 질소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죠. 질소보다 인이 더 커요. 그래서 인이 산소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인, 여기 산소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X는 Si이다. 맞죠? W,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는 탄소, Y는 인, 같은 주기가 될 수가 없죠. 제2 이온화 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Z는 지금 산소, Y는 인인데 산소가 질소보다 제2가 크죠. 질소는 인보다 크고, 그래서 이게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칠판 정리하고 13번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A를 구하는 건데 A가 Y의 원자량이에요. 주어진 정보는 질량, 부피. 그러면 몰수가 1대 1대1이니까 몰수 가지고서 이제 요 A를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요 질량은 W, 그 다음에 XZ는 0.56W. 이렇게. YZ2는 120ml. 요게 몇 몰인지만 이제 알면 되죠. 그래서 이제 1몰의 부피는 24리터니까 24,000ml로 만든 다음에 200분의 1몰이네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얘가 200분의 1몰이야. 왜? 얘가 200분의 1몰이니까. 다 1대 1대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학식량은 얘 200W가 나와요. 얘는 112W. 요거는 질량 보존을 시키면 88W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5대2가 있어요. 합치면 7인데 이 7에다가 몇 배 하면은 112가 나올까요? 곱하기 1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X, Z 중에서 X하고 Z는 요 16에다가 5를 곱하면 X의 질량, 그 다음에 16에다 2를 곱하면 Z의 질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Z가 하나예요. 여기 두 개가 되면 여기서의 Z는 64가 되겠죠. 그러면 Y는 24가 됩니다. 얘가 전체가 1몰 있으면 Y도 1몰 있는 거죠. 요게 24W가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W.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봅시다. 산화환원 반응식인데 문자가 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냐? 첫 번째로는 원자 보존시키고 두 번째는 전하량 보존시키면 됩니다. 원자 보존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2A, X가 2A예요. 그럼 여기는 X2A. 그런데 여기서 얘 3몰이고 얘는 1몰이야. 요거의 3배예요.
그럼 요게 2a면 여기는 6a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 6a. 그러면 어차피 a끼리로 표현되는 거니까 a를 1로 넣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a에다가 1을 넣읍시다. 1, 얘는 6, 얘는 2였죠? 얘 6. 이렇게. 그래서 요 정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한번 또 사용을 해볼게요. y 산화수 반응물. 그럼 n-1이에요. 그러면 x의 산화수만 여기다가 표현해주면 식이 나오겠죠. 그럼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산소가 마이너스 산화수 2예요. 그러면 m개니까 마이너스 2m. 근데 요 전체의 전하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얘 산화수하고 얘 산화수의 합이죠. 그래서 요 x2는 2m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이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x2니까 x만 표현하면 2로 묶어주면 n-1. 그래서 x 하나당은 n-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n-1 써주면 식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접근으로 해설을 해보면 반응식에서 전하량 보존이 있고 요 산화환원 되는 놈 산화수의 변화로 이제 전하량을 보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화수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서 yn-1이 yn이 됐어요. 그럼 산화수가 1 증가했죠. 1 증가. 근데 원자는 총 6개예요. 그러면 6이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도 요 x 입장에서 6이 증가해야 돼. 6이 증가했으면 6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자는 지금 2개예요. x가 2개. 그럼 원자 하나당은 3이 되면 됩니다. 3. 그럼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3이 감소야. 그러면 n 플러스가 되려면 얘는 n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겠죠. 넘겨주면 2n은 6, n은 3이 나와요. n이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m은 7이 나오죠. 그래서 3, 7. 그러면 10이 되는 거죠. 이게 산화수로 구한 거고 요 식이 전체 전하량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산소 개수가 m이면 이거 산소도 맞춰볼게요. 여기 m, h는 2m이야. 이걸 해야지 전체 전하량을 따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두 번째 풀입니다. 여기는 6n인데 여기도 6n이 있으니까 이건 굳이 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6 요것만 쓰면 돼. 그 다음에 2m 플러스 이거는 얘는 썼으니까 요게 2n 요 식이 나오죠. 그럼 얘를 잘 정리해주면 끝나요. 어떻게? 2m 마이너스 2하고 2n 플러스 6 얘를 넘겨가지고 그러면 n-1은 n 플러스 3이 돼서 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에서 써도 되고 산화되는 놈 가지고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봅시다. 자, 이 문제는 평균 원자량이 있고 원자량이 각각 있어요. 그럼 존재 비율을 구하려면 내분하면 되죠. 35짜리하고 37짜리가 평균이 35.5야. 그러면 이 차이가 0.5, 여기는 1.5. 그러면 요거 3대 1이죠. 이게 존재 비율이 되는 거죠. 3대 1.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하면 69하고 71. 그럼 요 차이 0.8, 요 차이는 1.2. 그럼 존재 비율은 3대 2가 되겠네요. 3대 2. 그래서 C는 3, D는 2. 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Y. 양성자 수는 같죠. 그러면 요 질량에 의해서 같은 질량 안에 들어가는 원자 수는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가벼운 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더 커요. 그러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만약 식으로 따진다면 69분의 1 곱하기 뭐 양성자수가 나오겠죠. 얘는 71분의 1 곱하기 양성자수. 이게 같으니까 지워지면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X2 1몰. 그럼 X는 2몰이 있는 건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X가 있으면 요 35.5라는 평균이 나와요. 왜? 원자량하고 질량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평균 원자량이면 평균 질량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이미 존재 비율이 고려가 돼서 나온 값인데 이 질량수는 이 원자량이 질량수와 같으니까 질량수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양성자는 17이에요. 그러면 중성자는 18.5가 되는 거죠. 얘가 1몰 있을 때. 그래서 양성자는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평균을 내도 어차피 17인데 중성자는 얘하고 얘하고 존재비율이 3대 1이니까 그 3대 1을 고려해서 나온 값이 18.5예요. 이게 X 1몰에 갖는 중성자 양인데 여기 2몰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주면 37이 나오죠.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16번을 봅시다. OH-분의 H3O 플러스 요가 이 세 개가 어떤 패턴을 갖는지 먼저 살펴보면 HCl이 있고 H2O, NaOH가 있어요. 그러면 OH- 몰농도, H 플러스 몰농도 얘를 보면 물은 1이죠. C-7승, C-7승이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HCl은 OH-보다 H 플러스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10-2로 가정하면 얘는 10-12. 곱이 14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10의 10승. 1보다 커요. 얘보다 커. 그럼 얘는 NaOH는 OH-의 농도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10-2승으로 잡으면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요. 가장 큰 게 HCl. 상대값일 때. 그 다음에 중간값이 H2O. 제일 작은 값이 NaO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값이 이제 실제값으로 바뀔 수가 있죠. H2O는 1이 된다. 그래서 1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7승분의 10-7승. 이렇게. 그러면 요거 10의 8승으로 나눠주면 10-8승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10의 -3승분의 10의 -11승. 그럼 얘는 10의 6승이 되죠. 어떻게 바꿔야 돼? 10의 -10승분의 10의 -4승.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 H2O네 탈락. X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디귿은 바로 나오죠. 나의 pH는 pOH네요. 그러면 3이에요. 3. 다의 pH는 4네. 그래서 1보다 작아요. 이거 탈락이네. 그럼 얘는 답이 되겠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지금 가나 몰수가 200대 1이야. 근데 몰농도는 지금 H 플러스의 몰수예요. 그럼 몰농도는 10의 -11승, 10의 -7승이니까 얘가 10의 -4승. 10의 4승이 진한 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는 10대 X. 그럼 요 두 개 곱하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200대 1은 10의 5승 대 X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 지워지면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1000 2x, x는 5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으로 갑시다.
이 중화 적정 문제는 끝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편하죠. A 몰농도 KOH가 30ml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표현해 보면 두 개 곱하면 30A.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뭐 미리몰이죠. 그러면 여기서 20ml를 썼어요. 그럼 얘 몰농도가 나오겠죠. 그럼 1.5A 몰농도가 돼요. 요 놈이 1.5A 몰농도가 돼요. 그런데 어차피 가수용액 50ml 중에서 20ml를 취했으니까 몰농도는 똑같은 거죠. 여기도 1.5A 몰농도. 그럼 물러서 이걸 만든 거니까 요거 몰수하고 요거 몰수는 같아야 돼요. 그럼 몰농도가 나오죠. 곱하면은 75가 되네요. 그럼 7.5A 몰농도가 돼요. 그래서 식초 A의 몰농도가 이제 구해진 거예요. 7.5A 몰농도. 자, 요거를 이제 표현만 잘하면 되죠. 1000ml에 들어있는 몰수가 7.5A.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1g에 들어있는 얘의 질량이 0.05야. 그러면 1g일 때 0.05. 그럼 얘를 질량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질량으로 바꾸려면 요거 분자량 60. 얘는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 D. 이렇게.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끝나죠. 요거 지워지고. 그럼 얘하고 곱하면 5가 되네요. 5D. 얘는 곱하면 45A. 그래서 A는 45분의 5D. 그러면 9분의 D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한 개 반응물 주어졌어요. B는 모두 반응한다. 얘하고 얘는 다 반응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생성물 전체 질량이 실험원에서 생성물이 21W야. 근데 이거는 C하고 D의 합친 질량이죠. C하고 D, 생성물이 두 가지니까. 그럼 남아있는 거 질량 보존시키면 합치면은 31W야. 그럼 여기가 21W니까 얘는 10W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질량비를 알 수가 있어요. 얘 15W에서 10W니까 5W가 반응해요. A가. 그때 B는 16을 반응해. 이게 질량비예요. 근데 몰수비가 1대4야. 몰수가 있어요. 1대4.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분자량. 몰수분의 질량은 분자량이니까 5대4가 분자량 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몰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 3몰. 얘 2몰, 2몰. 그 다음에 얘는 12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4몰.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4몰 반응할 때 생성물은 합쳐가지고 5몰이 나와야 돼. 그럼 이게 5몰이에요. 그러면 얘 4몰 반응할 때 얘는 1몰 반응하니까 남는 건 2몰이 돼야 돼요. 얘가 2몰이에요.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을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5가 실제 값이에요. 이거를 상대값 3으로 만든 거죠. 어떻게? 5분의 6. 요 값을 곱해가지고. 그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5분의 6을 곱하면 실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값이 이건데 얘 지우면 얼마가 돼요? 3분의 5가 되네. 그러면 실제 값은 얘 남은 게 3몰이고 생성물이 5몰이에요. 근데 비율이니까 요거 남은 거 3K몰로 잡고 생성물 5K몰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성물이 5K, 요 두 개 더한 게 5K면 얘는 4K가 반응해야 돼. 이게 4K 반응했어요. 그럼 얘가 4K 반응할 때 얘는 1K 반응해야 되죠. 1K. 그래서 2-K가 3K랑 같아야 돼요. 2-K는 3K. 그러면 4K가 2니까 K당 0.5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나와요. 4일 때 16W,
그럼 2일 때는 8이 되겠죠. 8. 그럼 y만 이제 구해주면 끝납니다. y는 반응식이 있으니까 쉽죠. 1, 4. 그럼 누가 다 반응해요? 얘가 다 반응하죠. 2일 때 얘는 8 반응해서 4가 남네요. 그럼 생성물은 얘가 2일 때 얘는 5니까 10이 돼요.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2대 5예요. 근데 여기도 2대 5야, 몰수비가. 그러면 이게 3이면 얘도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11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반응으로 갑시다. 가는 중성이다. 제일 중요한 힌트죠. 그 다음에 다 V예요. 그럼 굳이 V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1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몰롱도하고 요 부피 곱하면 몰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H 플러스 A하고 3 곱하면 3A. A 마이너스도 3A. 이렇게 분리를 시켜볼게요. 얘는 일단 놔두고 여기 2분의 5A 곱해주면 5A가 되네. 5A. 그러면 가가 중성이니까 H가 2A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이것도 A도 다 있죠. 그럼 A도 1로 놓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요거를 3, 3, 2, 1, 5, 5로 숫자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 1이 되겠죠. X는 그냥 X, X. 그 다음에 V가 2면 X는 2X, X, 2X, X. 이거는 양이온, 음이온이에요. 양이온, 음이온. 다 똑같은 표현이야. 그럼 여기 2V가 오면 2X는 5X, 5X. 얘는 1.5배니까 7.5, 7.5. 자, 그 다음에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이 5니까 이 부피를 1로 잡았기 때문에 3, 1, 2, 6분의 H는 없어요, 지금. 중성이니까 NA만 있어요, 5. 이게 실제값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6으로 나눠주면 실제값이 되는 거죠. 뭐 여기에 표현한 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2분의 3이 나오면 돼요. 1.5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X를 알 수가 있어요. 부피를 봅시다. 1, X, 2X. 1 플러스 3X가 부피예요. 근데 양이온의 몰롱도가 1.5가 돼야 돼. 그럼 산인지 염기인지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산이라면 H가 1이고 2X예요. 1 플러스 2X. 이게 H 플러스야. 그럼 여기에서 OH 마이너스 빼줘야 되죠. OX. 그런데 양이온이 또 있어요. Na. OX.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없어지니까 산일 때는 NaOH 고려 안 하고 이 두 개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X. 근데 분모가 1 플러스 3X인데 1 플러스 2X야, 분자는. 그럼 1보다 클 수가 없죠. 산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염기성이니까 H는 없어요. OX를 양이온에다 넣으면 이제 X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OX는 1.5 플러스 4.5X. 그래서 넘겨주면 X는 3이 나옵니다. 이렇게. X를 이제 구했어요. 3, 부피 3, 그 다음에 요것도 3. 그럼 6. H가 3하고 6이야. 얘는 OH가 7.5인데 그럼 산성이네. 그럼 부피 3, 3, 3. 9예요. 양이온 수는 3, 6. 얘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랬죠. 산성일 때 9. 그래서 1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상대값을 구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상대값 5가 나오죠. 여기다 6을 곱해주면 y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3, y는 6. 그러면 3분의 6, 2가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20번을 봅시다.
기체의 질량비가 있고 여기 밀도가 있어요. 밀도를 D라고 하면 D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만약에 질량이 얘가 1g이 있고 얘가 뭐 2g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부피가 V예요. 그러면 요 질량을 2배를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부피는 2배가 되지만 밀도는 어때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는 안 바뀌죠. 그래서 이 9라는 밀도를 쓸 때는 1대 2든 2대 4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쓰면 돼. 얘를 1, 2를 실제 질량으로 보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3, 질량이 3이야. 그럼 요거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분의 질량 해주면 부피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2개를 더한 값 3을 올려주고 여기는 4를 올려주면 이게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 그럼 6으로 곱하면 얘는 2V라고 잡을게요. 얘는 3V. 이렇게. 그래서 부피비로 바꿨습니다. 질량이 1이고 3, 1일 때 2V, 3V. 자,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만 알면 그 같은 부피당 질량비가 분자량이니까 요거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 1g, 2g 더하면 2V가 나와요. 이거 2개 더하면 3V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3배를 해주면 요거 3, 얘 6, 얘 6V. 이렇게 해주면 얘가 같으니까 이 차이가 그냥 부피 차이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5g일 때 3V 차이가 나죠. 그러면 g당 부피는 어떻게 돼? 0.6. 자, 그래서 6일 때 0.6 곱하면 3.6이 돼요. 3.6g. 3.6V가 되겠죠, 여기서. 그럼 전체가 6V니까 이 3은 2.4V가 돼요. 그래서 부피가 2대 3이에요. 얘는 부피가 2대 3, 몰수가 2대 3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때 2.4V면 전체가 3V니까 얘는 0.6V가 되겠죠. 얘는 4대 1로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같은 부피당 질량비니까 여기다 1.5배 해주면 딱 3.6이죠. 1.5배 해주면 4.56이니까 3대 4. 얘하고 얘는 3대 4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제 AC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AC 구하러 갑시다. 일단 X의 원자수가 2A, 3B. 2A 플러스 3B. 그 다음에 Y의 원자수 4B 플러스 3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 4A, B. 얘는 8B 플러스 C. 그래서 문자가 지금 3개씩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인 숫자를 넣어보면 A하고 B는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얼추 맞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다 맞아 떨어지면 맞는 거지.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B를 그냥 1로 잡아요. B를 1, 1. 그래서 이거를 3, 얘 4, 얘는 1, 얘는 8. 이렇게 해놓고 B를 1로 잡고서 뭐 풀어도 어차피 AC의 관계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곱하면 48A 플러스 72가 나오네요. 이거 곱하면. 그 다음에 4에다 13 곱하면 52 플러스 39C. 이렇게 식 하나 나와요. 그럼 요거 넘겨주면 얘는 20이 되네. 여기도 한번 구해봅시다. 112A. 그 다음에 28. 얘는 88 플러스 11C. 그럼 요거 지우면 60. 자, 근데 이제 20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39C
빼기 48A. 그럼 여기다가 3배만 해주면 60이 해당되죠. 3배 해주면 39, 27, 3, 3, 9, 117C. 마이너스 3배 해주면 144A.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돼요, 이제. 넘겨주면 A 묶으면 256A. 요 C끼리 묶으면 128C. 그래서 요게 1일 때 얘 딱 2배가 되면 되죠. 그래서 1분의 2.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봤는데 계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킬러나 준킬러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무난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